아직 제가 다른 리뷰들의 분위기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썸네일을 보면은 대충 아,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구나, 안 좋아하고 있구나 정도를 알 수 있잖아. 근데 아예 그것도 못 봐서 대충 제가 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 제 또래들이 많거든, 리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여기에 나온 과거의 캐릭터들을 다 설명해 줄 거고, 떡밥이나 드립들 다 해설해 줄 거고, 그래서 제 리뷰는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심드렁한 리뷰가 많아요. 아, 진짜로? 내 예상과 완전 달라지는데? 좋아요, 구독. 원작이 있죠. 원작은 마블 코믹스 캐릭터예요. 뉴 뮤턴트 98에서 최초 등장했다고 하네요. 영화 원작은 데드풀 2에 이은 세 번째 속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요. 스포일러 있어요, 스포일러. 웨이드 윌슨이 어벤져스 면접을 보러 가요. 자기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자기가 가진 힘이 있는데 이 힘을 남을 위해서 쓰고 싶어 해요. 또 이제 이유가 여자친구에게 자랑스러운 남자친구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어벤져스 팀에 들어가고 싶다 하는데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실망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히어로에서 은퇴를 하게 돼요. 중고자동차 영업 판매원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죠. 어느 날 생일 파티가 열리던 날에 시간변동관리국 TVA가 찾아와서 웨이드 윌슨을 강제로 연행을 합니다. 데드풀을 끌고 가는 거야. TVA는 이제 뭐냐면은 로키에 나왔던 시간선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TVA에서 이제 일하는 패러독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패러독스가 데드풀을 데리고 온 거야. 왜냐면은 웨이드 윌슨이 사는 이 시간선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너네 시간선이 이제 죽어가고 있어. 왜냐하면은 그 시간선에 중요한 인물이 죽었거든. 죽어서 시간선이 줄어들고 있다. 누가 죽었냐? 로건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로건이 죽었다는 건 아마도 로건이란 영화잖아요. 이 역에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는 거는 시간선이 같은 시간선이라는 건데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얼마 동안 시간선이 유지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니까 수천 년의 시간이 남아있긴 해. 그럼 나랑 상관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이 패러독스의 말은 타임리퍼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를 통해서 어차피 죽어가는 시간선인 거 우리가 보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선을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서 시간선을 빨리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관리할 게 100개 중에서 어차피 죽어가는 이 한 개를 빨리 죽여버리고 나머지 99개를 관리하겠다 이 말인 거지. 효율성을 지키겠다. 그래서 72시간 내에 신성한 시간선에 합류를 하든가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죽던가 선택을 하라 이거야. 넌 윗선에서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기회를 한번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해. 친구들과 함께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을 외면하면서 중요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 고르라는 거지. 이제 웨이드 윌슨이 선택을 합니다. 난 둘 다 선택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기계를 딱 뺏어가지고 울버린을 찾아가지고 자신의 시간선을 지키고 패러독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것을 얘기하면서 울버린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 울버린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다른 차원에 있는 이제 울버린을 만나서 괜찮은 애를 이제 고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죄다 실패를 하고 딱 한 명의 울버린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 울버린을 데리고 와서 이제 시간선에 투입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울버린이 최악의 울버린이었던 거지, 하필이면. 근데 이제 TBA가 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다른 로건을 갖다 놔봤자 상관이 없어. 로건은 벌써 죽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야. 그런 개념이 아니야. 데드풀이 이제 이해를 못한 거지.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먹는 데드풀하고 울버린을 쓰레기장 보이드로 보내버립니다. 그 보이드라는 곳은 역시나 로키 드라마에서 시즌2에서 나왔던 곳이 보이드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데드풀은 자신의 시간선을 지키기 위해, 울버린은 자기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곳은, 이 보이드는 카산드라 노바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야. 노바가 데드풀하고 울버린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과연 노바를 피해서 시간선을 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데드풀과 울버린 되겠습니다. 막판에 카니발 바이럴 느낌. 코는 떠나기 전에 미리 납작하게 만들긴 했죠. 자, 이 작품을 정리를 좀 해보면 초반 그리고 후반을 빼면은 대체로 이제 우주 쓰레기장이라고 불리는 보이드에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드풀과 울버린의 버디무비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마블 영화 중에서 가장 진입장벽이 높은 영화라고 생각하는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전에 만들어진 영화들, 예를 들면은
90년대에 만들어졌던 20세기 폭스, 뉴라인 시네마에서 만든 영화들, 그리고 엑스맨 시리즈, 뭐 드라마 로키, 그리고 여기에 제작을 한 해 만에 소문이 막 무성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엎어진 영화들까지 언급을 하니까 90년대를 살아오고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추억 파티로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일 수 있겠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많은 작품을 알고 가야 돼. 더 나아가서는 MCU 작품들까지도 다 알아야 돼. 그래야 놀랄 수 있고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 실제로 저는 되게 막 웃고 있는데 객석이 되게 조용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보이드에서 이제 조력자들이 나올 때, 제가 설명은 구체적으로는 안 할게요. 조력자들이 나올 때 저는 한 명 딱 소개했을 때 뭐야! 두 번째 인물 소개했을 때 오 마이 갓! 세 번째 인물 소개했을 때 야, 씨, 드디어 나오는구나. 네 번째 나왔을 때, 아, 얘는 알고 있었어.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안 놀래더라고. 모르나 봐. 그럴 수 있겠구나. 거기다가 또 매드맥스도 알아야 되죠. 라이언 레이놀즈의 필모도 알아야 되죠. 영화 매니아들이 알 법한 얘기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감독 이야기도 나와요. 감독 이름까지도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매니아적인 성향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 진짜. 그런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영화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거쳐왔던 그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알려고 하면은 이걸 예습하고 간다? 너무 쉽지 않다. 진짜 쉽지 않다. 자, 그리고 데드풀과 울버린은 청불답게 잔인한 묘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좋았던 게 이제 울버린 가슴팍에다가 총을 딱 꽂아놓고 팡팡팡팡 쏜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잔인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드풀과 울버린에서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는 중요한 사람, 주축 사람이라는 이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는 자신이 하기에 달렸다. 그런 주제를 갖고 있죠. 과거의 실수도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데에는 자양분이 된다. 뭐 이런 메시지가 또 있을 수 있겠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진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드풀과 울버린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봤을 때 첫 번째로 페이지 4, 페이지 5 싱글 무비 드라마가 이제 별다른 반향을 못 주고 있었는데 그나마 볼만한 수준의 영화라는 것에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엑스맨 시리즈의 가장 큰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 그런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겠고, 세 번째로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이전에 관련이 없었던 과거의 시리즈들과도 연결을 시켰다는 것, 완벽하게 연결을 시켜냈다는 것, 그런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겠고, 네 번째로는 그러면서 이전에 20세기 폭스 제작이 무산되었던 영화들, 90년대, 2000년대에 만들어졌던 마블 시리즈들의 리스펙과 엔딩을 지어줬다는 거, 그런 게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데드풀이 20세기 폭스에서 넘어와서 잘 안착을 시켰다는 거, 그런 얘기가 많았죠. 청불이라서 디즈니가 인수하면은 야, 이거 안 좋다. 디즈니는 청불을 싫어하기 때문에, 전체 관람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데드풀이 오면은 데드풀도 전체 관람가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소문들,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켰죠. 예. 이번에도 청불로 나오면서 다행히도 잘 안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닮은 영화로는요, 저는 이제 뮤턴트들이 서로 엉켜 싸운다는 점에서 엑스맨 시리즈를 연상하게 했는데, 특히 대규모로 전투를 했던 엑스맨 3 최후의 전쟁, 전 요 영화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막 다리에서 막 대규모로 싸우던 그 장면이 막 떠오르면서 야, 내가 이런 맛을 다시 느끼는구나 싶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우주에 가서 다른 캐릭터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이 생각이 났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일단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 이걸 보면서 내가 살아있길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고맙기까지 한 작품이었어요. 이게 그럴만도 한 게, 저는 그 시대를 살아왔잖아. 마블이 실사 영화로 만들어진 건 90년대 초에도 있었어요. 캡틴 아메리카라고 TV판 드라마도 있었고, 막 드라마판으로는 많이 만들어졌고, 헐크도 만들어졌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시기는 90년대 중반부터 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를 나는 살아왔고, 그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살아왔잖아. 또 그 영화들을 보면서, 나 어렸으니까 뭐 영화 보는 눈이 있었겠어? 뭐 분석하면서 봤겠어? 그냥 마냥 좋아했던 아이였거든요. 특히 엑스맨 2, 엑스맨 3, 뭐 판타스틱 4,
뭐 이런 거는 엄청 돌려봤지, 비디오로. 그런데 이제 MCU가 생겼고 20세기 폭스는 없어지고 또 제 머리는 커지고 영화를 매주 4편 이상을 보니까 뭘 봐도 재미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저런 아쉬움들이 이 영화가 추억해주고 마무리 지어주고 막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보고 있더라니까, 내가 어느샌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 너무 고맙고. 아마도 저랑 비슷한 나이 때는 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영화 리뷰를 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극장에서 마냥 좋아서 나왔는데 막상 또 집에 와서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막 글을 쓰다 보니까 또 그렇게까지 완성도가 있었나? 뭔가 아쉬운 점만 길게 쓰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 이거야. 정리를 해보면 이성과 감성이 따로 노는 영화였달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과거의 나와 또 현실의 나가 충돌을 내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영화였다. 그런 느낌. 저는 테일님보단 나이가 어리다 보니 실시간으로 본 기억은 없지만 10년 전에 블로그로 뭐가 마블 원작인지 무슨 배우로 바뀌었는지 공부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좋았어요.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완전 10대들은 아예 이해 못할 거야. 물론 볼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번 데드풀과 울버린 리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아직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다른 리뷰들의 분위기를 못 봤어요. 아예 못 봤어. 썸네일도 못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썸네일을 보면은 대충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구나, 안 좋아하고 있구나 정도를 알 수 있잖아. 근데 아예 그것도 못 봐서 대충 제가 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 제 또래들이 많거든, 리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여기에 나온 과거의 캐릭터들을 다 설명해 줄 거고, 떡밥이나 드립들 다 해설해 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리뷰를 저는 짧게 하고요. 제가 보면서 이성적으로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하고 끝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리뷰는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신대령한 리뷰가 많아요. 진짜로? 내 예상과 완전 달라지는데? 예상과 다르긴 한데? 나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야 내 영상이 희소 가치가 있는데? 자, 어쨌든. 자, 짧게 좋았던 점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액션입니다. 특히 3가지 부분이 좋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울버린이 짐승처럼 이렇게 바닥을 짚으면서 뛰어오는 전투 액션씬이 있었어. 그 데드풀과 싸울 때 바닥을 이렇게 짚으면서 짐승처럼 막 뛰어온단 말이야. 나는 진짜 짐승에 가까워져서 너무 좋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카산드라 노바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마사지하던 효과 있잖아요. 와, 나 이거 되게 좋았어. 음산하고 섬뜩했어. 막 이렇게 막 손가락 나오고 막 코에 나오고 막 입으로 막 표현력이 진짜 죽여주던데. 자, 세 번째. 데드풀과 울버린이 한 팀을 먹고 데드풀들과 싸울 때 롱테이크, 마치 올드보이를 연상하는 구도였는데, 또 연상이 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벨트 스크롤 액션 같았어. 벨트 스크롤이 뭐냐, 우리가 슈퍼마리오나 이런 게임들 보면은 뭐 파이널 파이트 같은 거 보면은 옆으로 가는 거 있잖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게임들 있잖아. 이걸 벨트 스크롤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X축하고 Y축, 그러니까 X축은 가로, 그리고 점프 뛰는 거 세로, 이렇게 X축 Y축만 하는 게임들이 벨트 스크롤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더한 게 뭐냐면은 Z축, 깊이감도 더 낼 수 있는 거야. 아랑전설이라는 게임이 그런 게임이거든요. 그런 벨트 스크롤이 생각이 나서 울버린이 앞에 있고 데드풀이 뒤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옆으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둘이 계속 바꿔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드보이 플러스 Z축을 활용한 거지. 감명 깊었어요. 횡스크롤, 그래, 횡스크롤 게임이 있지. 그래서 그 세 부분의 액션이 특히나 너무 좋았다. 다른 액션들은 다 기존의 액션들과 비슷했어. 비슷했는데 딱 그 세 부분은 다른 액션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야기거리, 그러니까 스토리에 녹여낸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잭맨이 옛날에 엑스맨을 찍을 때 그렇게 유니폼을 입기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실제 이야기를 스토리에 녹여냈죠. 이런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 스토리에 녹여낸 방식, 이걸 반영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아주 좋았죠. 요런 거는 이제 정말 딥한 어떤 재미인데, 어쨌든 그런 매니아들한테 그런 딥한 어떤 그런 거리도 만들었다는 거에서 되게 좋았고, 또 비슷한 점으로 만들다가 엎어졌던
갬빗, 채닝 테이텀의 갬빗의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이나 마블에서 가장 좋아했던 캐릭터가 갬빗이었어. 갬빗이 카드를 던지는 게 좋았던 게 아니라 그냥 그 디자인이 너무 좋았어. 그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두건 같은 걸 쓰고 있고 코트 딱 입고 난 그 캐릭터가 너무 멋있었거든. 그래서 엑스맨에서 갬빗이 안 나올 때마다 난 너무 싫었어. 왜 갬빗이 주요 캐릭터인데 왜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근데 그 당시에 갬빗이 만들어지가 있다는 소문도 난 들었어. 그것도 채닝 테이텀이 한창 잘 나가는 채닝 테이텀이 만든다고 해서 이건 봐야 돼 했는데 엎어졌죠. 또 뭐 재추가 촬영을 한다 뭐 안 한다 뭐 디즈니로 간다 만다 이런 얘기가 무성했단 말이야. 근데 무산됐어.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여기서 이뤄졌잖아. 반영을 해줬잖아. 난 너무 좋지. 사실 데드풀 영화가 잘 안 됐으면 갬빗 맞아요. 예, 똑같은 처지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상황들을 크레딧에 담아가지고 과거에 수고했던 히어로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데 와 이건 눈물 날 뻔했어 진짜. 내 추억의 이것들이 특히나 그 라이언 레이놀즈가 울버린에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도 데드풀로 나왔는데 그때 여러 사건이 있었어. 그 중에 몇 개만 꺼내면 마스크가 없이 출연을 했죠. 그래서 얘가 데드풀인지 데드풀이 아닌지 잘 몰랐었어. 그런데 되게 애정이 있었고 근데 또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은 얘가 변종으로 입이 없어지는 변종으로 바뀌게 되면서 출연을 거부했단 말이야. 중간에 탈락해버렸어. 라이언 레이놀즈가.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그 부분을 CG 처리했단 말이지. 비슷한 배우를 섭외해갖고 라이언 레이놀즈의 얼굴을 이렇게 CG로 해가지고 마무리 지었던 작품이었어. 울버린이. 그래서 욕을 처먹었지. 라이언 레이놀즈가 그때 너무 아쉬워가지고 계속 마블한테 어필했단 말이야. 나 데드풀 하고 싶어요. 데드풀 하고 싶어요. 근데 결국에 만들어졌잖아. 그런 역사가 그 크레딧에 담겨 있었다고. 그런 걸 보면서 눈물이 나겠어 안 나겠어. 나지 당연히. 너무 좋았다. 그래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 내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할게요. 또 안 보신 분들이 이걸 볼 수 있어서 내가 채팅에 나온 수많은 이야기들 맞아요. 그런 얘기들도 있었다. 자, 세 번째 추억의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고 데드풀 무리들도 많이 나와서 우리한테 선물이었지. 이거는 뭐 마블을 좋아하는 사람들로서는 뭐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특히나 예전에 배역을 맡았던 배우들이 다시 출연을 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뭐 파이로라든지 누구야 울버린 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그때 그 배우들이 출연했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하찮은 캐릭터들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줘서 너무 고마웠다. 너무 고마웠다. 거기다가 해피 호건이라든지 카빌이라든지 쪼꼬미 울버린이라든지 조니 엘렉트라 너무 놀라고 너무 좋았다. 해피 호건 나올 때부터 놀랐어. 특히 놀랐던 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카빌 같은 경우 진짜 놀랬고 조니도 너무 놀랬고 갬빗 미쳤고 파이로도 와 진짜 멋있게 늙었더라고. 나 그 옛날에 애도 되게 좋아했는데 나는 아이스맨보다도 훨씬 더 파이로를 좋아했거든. 선물 폭탄이었다. 자 마지막 좋았던 점으로는 코미디. 특히 세 개의 장면이 좋았는데요. 많이 웃겼지만 특히 세 장면. 첫 번째는 데드풀이 TV에 가서 그 착장을 하는 장면이 있어. 착장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엉덩이를 탁 치고 앞에 바지를 축혀주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 박자와 움직임과 그걸 또 이제 코미디로 승화하는 그런 편집 과정. 너무 재밌었습니다. 나 진짜 대폭소했네. 그거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은 조니가 나왔던 모든 장면. 다 너무 좋았다. 세 번째는 그 나이스풀이 총에 맞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맞으면서 나 진짜 아직도 웃겨 죽겠네. 걔는 아예 공격 능력이 없나 보지? 걔가 방패로 쓰이는데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처럼 쓰이는데 그 총을 맞는 그 움직임, 그 촐싹거림, 그 뭐랄까 그 가벼움, 한없이 가벼움 그런 총 맞는 그 연기가 너무너무 좋았다. 너무너무 고기 방패라니요. 너무 잔인한 표현이다. 스탠리도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코미디는 이런 부분들이 좋았다. 대체로 좋았어요. 버스였을 거예요. 버스. 자, 이제 제 역할을 해야겠죠. 아쉬웠던 점.
다른 분들도 아쉬웠던 점을 얘기했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한데 제 예상과는 좀 다르네요. 어쨌든 일단 전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재밌게 봤고 즐겼고요. 별점도 5점 만점에 3.5점 주었습니다. 상당히 높은 점수예요. 다만 팬심, 과거, 추억 이런 감정이 휘둘린 거 다 배제하고 다른 영화들과 비교했을 때 아쉬웠던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데드풀 모든 시리즈에서 느끼는 감정이었는데 저는 재밌게 보면서도 가슴 깊숙이 착 안착하는 느낌이 전혀 없는 시리즈가 바로 데드풀 시리즈예요. 신기하게 재밌게 봤다니까? 난 웃고 있어. 분명 보면서 막 웃고 있어. 재밌어. 대폭소를 해. 근데 항상 올해의 영화 탑 10 막 이런 걸 뽑으면 항상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 데드풀이. 잘 꼽기가 힘든 거야. 잘 안 돼.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은 데드풀에서 나오는 이 코미디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개그로 짜여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B급 개그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코미디 부분에서 예로 많이 드는 게 개콘, 그러니까 스탠드업 코미디를 예시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볼 때는 재밌어. 진짜 재밌어. 깔깔거리면서 봐. 근데 다음날 친구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야. 바로 보고 나서 뒤돌면은 기억이 안 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쾌감을 최장상으로 끌어올리긴 하는데 장기적인 기억으로는 소실되는 거지. 최근의 음악의 경향과도 비슷한 거예요. 들을 땐 좋은데 노래방에서는 안 부르는 거야. 노래방에서 누가 그걸 불러. 옛날 곡들 부르지. 발라드 부르고.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가볍고 얕고 저질이죠. 저질이라는 거는 질이 낮다는 거예요. 욕이 아닙니다. 뭐 물론 데드풀이 그런 비크 코미디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B급 코미디는 수준이 낮다는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우 전혀 NO! 난 B급 코미디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억에 남는 B급 코미디도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킹스맨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덤앤더머 이런 작품들은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영화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B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난 이 영화에 푹 빠지지 못하는 걸까?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데드풀은 영화적인 재미를 준다기보다 개인기에 의존하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야. 영화적 상황을 통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게 아니라 라이언 레이놀즈, 이 라이언 레이놀즈의 본인 개인기로 웃긴다는 거지. 내가 말하는 이 영화적 상황은 서사나 분위기, 영화 내용 안에서 적절하게 웃음을 자아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예시를 한번 들게요. 말초적인 개그. 욕설 개그. 맞아요. 시실리 2km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장면일 텐데 임창정이 보스야. 그리고 우연씨, 나이 많으신 우연씨가 막내로 들어왔는데 임창정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몇 살이야? 물어보니까 개띠인데요? 우연씨가 그러는 거지. 어이 졸라 건늙었네. 너 무슨 병 걸렸냐? 나이가 들어 보이니까 82년생이네? 아니에요. 아니야? 70년생이야? 아니에요. 그러면은 58년생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임창정이 너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마. 왜요? 이 씨발 새끼야. 네가 그럼 구사야? 그러면서 웃기잖아.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적은 사람, 다른 사람이 나와서 연기를 해도 이건 웃긴 장면인 거지. 영화 안에서 그냥 웃겨버리는 거야. 물론 영화 배우들의 연기력 차이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건 누가 와도 재밌는 장면이라는 거지. 서사로 웃기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다시 데드풀로 돌아가서 이 영화는 좋게 말하면 라이언 레이놀즈가 하드캐리하는 영화예요. 라이언 레이놀즈가 빠진다? 상상할 수조차 없죠. 이 작품은 하나의 예로 과거 울버린에 데드풀로 출연을 했고 그간의 마블과 역사가 있었고 거기에 DC에서 그린랜턴까지 했었어. 이런 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유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필모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유일하니까. 데드풀이 이 라이언 레이놀즈이기 때문에 가능한 코미디라는 거지. 그러니까 팀이 빌드업해서 티키타카로 골을 넣는 것과 메시의 개인 드리블로 골을 넣는 골은 똑같은 1점이긴 하지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영화로 한번 돌아가 볼게. 특히 초반부를 생각해보면
이입이 잘 안 돼요. 이입이 잘 안 되는 영화야. 자, 데드풀이 파묘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파묘는 자막이 캐리한 거죠. 또 시기적인 또 상황이 딱 잘 맞아떨어서 파묘라는 자막을 썼어요. 자, 파묘를 하고 있어. 울버린을 꺼냈는데 해골이 아다만티움이야. 뭐 좀 놀라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 이입이 잘 안 돼. TBA가 등장해서 TBA가 등장하는구나. 살짝 놀라지만 뭐 아직까지 이입이 안 되죠. 싸우기 시작해. 왜 여기까지 이입이 안 되냐? 서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데드풀이 처음부터 밟아나간 게 아니라 중반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서사가 없기 때문에 관객들이 몰입할 만한 상황이 아예 없어. 다만 여기서 데드풀이 쉼없이 떠들죠. 여기서부터 호불호가 갈리는 거야. 나는 서사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안 웃는 거고 팬들은 웃을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호불호가 갈립니다. 자,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보면 막 싸우면서 액션씬을 보여줘. 이거는 데드풀 1, 2에서 다 본 거잖아. 아직까지 이입이 안 되죠. 그런데 갑자기 엔싱크의 바이바이바이 노래가 나와. 여기서 데드풀이 춤을 춰. 근데 나는 엄청 깔깔거리면서 봤어. 춤도 잘 추기도 하고 노래도 아는 노래고 추억 돋고 되게 엉뚱하잖아. 갑자기 막 제4의 벽을 넘어가지고 막 춤을 추니까 다 알아. 난 반응을 했다고. 근데 이게 올해 내내 남을 만한 그런 코미디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냥 라이언 레이놀즈가 잠깐 센스 있었다 정도로 남는 거야. 기억이 안 남는 거지. 나는 휘발성 코미디를 계속 구사를 하고 있다. 자, 그 뒷장면을 또 가봅시다. 그 뒷장면에 해피오건이 나오면서 면접을 봐. 물론 신기하고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이었어.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아무 내용도 없는 신이야. 어벤져스 면접을 봤다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 라이언 레이놀즈의 개인기로 웃겨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가 10분 정도 될 텐데 몰입이 될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적인 완성도가 떨어져.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어디서 몰입할 기가 있어. 데드풀이 뭔가 상실감을 보여줬나? 데드풀이 목적성을 보여줬나? 데드풀이 뭘 보여줬나? 없어. 그저 입 터는 개인기만 보여줬던 거야. 그러니까 몰입할 기회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제가 역시 최근에 많이 언급했던 부분인데 제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의 플롯을 가지고 있어요. 이 데드풀은. 무슨 소리냐. 본질과 멀어지는 모험기라는 거야. 내가 라면이 필요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면을 사러 슈퍼에 가야겠죠. 자, 씻어. 옷을 입어. 슈퍼로 가. 라면을 골라. 슈퍼에서 라면을 사면 돼요. 그게 바로 본질을 따라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최근 영화들 인사이드 아웃, 엘리멘탈, 스파이더맨 이런 영화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생각해보니까 다 디즈니네. 자, 어쨌든 이런 본질을 다 비껴나간다는 거야. 자, 데드풀로 예를 들면은 데드풀의 시간선이 소멸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로건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때 다른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미래의 데드풀과 토르 화면이야. 자, 그렇다는 건 미래가 보여진다는 건 과거로도 미래로도 갈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러면 본질은 로건이 죽었으니 로건의 시점으로 가서 로건을 살리면 될 일이야. 근데 뭐 이런 설정들은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차치하고, 그리고 또 로건, 과거의 로건 작품도 훼손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것도 넘어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 싶었어. 아니나 다를까 데드풀도 이해를 잘 못했는지 다른 차원에서 울버린을 데리고 오죠. 이거는 아주 본질에 가까운 행동이야. 로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시간선이 없어졌어. 그럼 로건을 되살려야 되는데 다른 차원에서 로건을 대체하는 걸로 본질에 가깝게 이야기를 전개했어. 자, 좋다. 이거야. 여기까지는. 그러면서 데드풀이 울버린한테 한 말이 뭐냐면 내 시간선도 살리고 너 과거도 바꿔줄게.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였어. 자, 그러면 관객들한테 뭘 줬어? 목적을 주어준 거야. 데드풀과 울버린이라는 이 영화는 데드풀의 시간선을 살리고 울버린의 세계관도 살리는 이야기가 바로 데드풀과 울버린이다. 나는 이런 목적을 준 거야. 관객들도 다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 영화의 본질이 이거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져. 영화는 어떤 선택을 했어? 전혀 맥락과 상관없는 보이드로 보내버렸어요. 보이드로 보내버렸어. 보이드에 로건이 있었냐? 없었단 말이야. 보이드로 보내버렸어? 갑자기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데? 자, 그럼 보이드에서 빨리 나와서 데드풀의 시간선에 가거나 울버린의 시간선에 가야 맞는 거죠. 근데 영화는 주 무대가 보이드에서 펼쳐진다는 거야. 전혀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본질과 멀어진 이야기가 진행이 계속되는 거야. 유일하게 이 보이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답을 찾은 게 바로 노바였어. 카산드라 노바. 이게 우연찮게도 노바가 닥터 스트레인지에게서 슬링링을 얻었고 그걸로 보내준다는 거였거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능력도 아니야. 난 이게 되게 억지라고 생각했어. 우연히 노바 떨거지들을 만났고 우연히 울버린과 데드풀은 찰스 자비에를 알았고 우연히 그곳을 지배하던 노바가 있었고 또 그 노바는 찰스 자비에의 동생 쌍둥이였고 너무 우연이 많잖아. 시계를 계속 봤거든. 시간이 다 끝나가는 거야. 근데도 울버린의 세계를 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이 영화는 바꿀 생각조차 없는 거야. 가지도 못했으니까. 근데 한다는 소리가 뭐였냐면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울버린이 있는 거다라고 TVA 그 직원이 알려준단 말이지. 이런 너무 식상한 답변을 딱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좋아할 수 있겠냐고. 울버린 세상은 구럴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본질과 떨어지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 그런 모험기를 너무 많이 해. 특히 지금 생각해보니까 디즈니 영화들이 다 그랬어. 내가 인사이드 아웃을 싫어했던 이유, 인사이드 아웃 2를 싫어했던 이유, 그리고 아까 스파이더맨도 저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지 못했어요. 물론 감동이 있었지만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도 좋은 점수를 주지 못했던 이유 다 그거야. 본질을 상실해. 본질을 상실하고 딴 데서 자꾸 이야기를 찾아. 너무 당황스러워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논리적으로 맞다면은 데드풀과 울버린은 보이드에서 빨리 나와서 데드풀에서 시간선을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거기서 중간 보스를 한번 만나고 그리고 울버린의 세계를 가서 울버린의 세계도 구하는 게 맞죠. 말로 그냥 과거도 다 울버린 너야 이렇게 퉁치는 게 아니라 이게 본질이지. 논리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요즘 영화들은 그러지 않고도 성공해. 참 신기하죠. 엘리멘트들 그러거든요. 자, 세 번째 아쉬운 점. 얼렁뚱땅. 너무 많아. 첫 번째로 제가 의문이 가장 크게 들었던 이유가 은퇴한 이유였어. 데드풀에서 은퇴한 이유. 히어로에서 은퇴한 이유가 면접에 떨어져서? 어벤져스 면접에 떨어져서? 너무 하찮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요? 데드풀을 더 이상 안 하는 이유가 그 앞에 나온 장면이 딱 한 장면이었는데 어벤져스 면접을 보는 장면이었단 말이야. 거기서 실망감을 느끼고 데드풀을 안 한다. 그리고서 6년인가 뭐 흘렀다.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최근 영화 중에 가장 하찮은 절망이었어요. 데드풀은 1, 2편에서 콜로서스가 엑스맨 하래도 하기 싫다고 뻗대던 애인데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않아도 너무 하찮았어 이유가. 근데 또 그러려니도 해요. 왜냐면 얘는 데드풀이니까. 데드풀은 뭘 해도 되거든 사실. 상관이 없는 애거든. 그래서 그래 넘어가자. 네, 뭐 이야기 진행상 뭐 그렇게 해야 됐나 보지. 넘어가자 이거야. 자, 두 번째. 자, 패러독스. 이 인물. 얘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TVA 기관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제 발단이 된 건데 이 객기가 TVA 입장과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살짝 외전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오피셜한 입장이 아니잖아. TVA가 그랬다면 모르겠어. TVA가 야 이거 관리하는 선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몇 개는 잘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발단의 시작이야 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TVA도 아니고 TVA의 직원 중에 한 명이 이런 일을 벌인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를 받쳐주는 패러독스에 그러면 이야기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서사가 없어. 나는 그냥 그런 인물이고 나는 그냥 내가 TVA 기관이 되고 싶어 라고 얼렁뚱 넘겨버린단 말이야. 이런 걸 다루려고 했다면 TVA 내에 정치 스릴러로 만들었어야지. 이걸 데드풀까지 끌고 와서 만들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메인 빌런이 패러독스인데 패러독스와 데드풀이 싸운 얘기가 아니잖아. 울버린과 패러독스가 싸운 얘기가 아니잖아. 메인 빌런인데 싸우질 못하잖아. 싸울 것도 아니고. 자, 그래. 변덕이 좀 심할 수 있다. 데드풀이라서 가능할 수 있다. 치자고. 그래, 치자. 여기까지도 치자. 자, 세 번째. 데드풀들과의 싸움.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자, 카산드라 노바하고 데드풀들이 어떤 관계였는지가 나오질 않았어.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싸움을 도와주고 있어. 난 내가 이거 졸았나 싶었어. 아니 그런 언지도 없이 갑자기 싸워버리니까 얘네는 왜 얘네랑 싸우고 있지? 라는 생각이 사실 대사가 한 문장이었나? 두 문장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 두 문장으로 퉁쳐버려. 얼렁뚱땅. 거기다 또 웃긴 게 뭐냐면은
도그풀과 나이스풀이 처음에 링을 통과하는데 데드풀들이 나오는 링도 똑같은 문이야. 똑같은 문에서 나온 거야. 자,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 도그풀과 나이스풀도 저 데드풀과 한패라든지 아니면 데드풀들이 데드풀과 울버린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는 아예 나쁜 놈들이거나 아예 좋은 편들로 나와야 되는데, 자, 처음에 그 링에서 나온 애는 누구야? 도그풀하고 나이스풀이야. 걔네들은 좋은 애들이잖아. 근데 뒤에서 따라 나온 애들은 나쁜 애들이었단 말이야. 이게 한 구멍에서 전혀 다른 두 팀의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되게 이상했어. 설명도 이상했고, 근데 이것도 되게 얼렁뚱땅 넘겨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되게 억지스러웠다. 진짜 억지스러웠다. 데드풀이 모든 게 용서되는 캐릭터가 맞긴 맞고 뭘 해도 상관이 없긴 하는데, 영화 안에 데드풀이 속해 있는 거지 데드풀 안에 영화가 속한 건 아니잖아요. 영화의 룰로 봤을 때는 데드풀의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었다. 영화적으로는 참 못 만든 영화였다. 근데 되게 또 이상한 건 뭐냐면은 또 자연스럽게 또 연결은 지었어. 마무리까지 했어. 거기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추억도 넣고 막 별걸 다 넣었어. 야, 신기하긴 하다. 이 영화 신기하긴 하다. 내 점수를 3.5점 줬는데, 야, 이거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는 되게 편애한 편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코믹 점수 추가해가지고 3점 정도 줬어야 되는데, 야, 3.5점은 사실 난 많이 준 거라고 생각하거든. 많이 편애했어. 영화적 완성도는 정말 떨어진다. 근데 내 감정들을 막 많이 위안을 줬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높게 줬다. 이거 진짜 편애다. 내가 봐도 이건 편애야. 정말 라이언 레이놀즈가 구축해낸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다른 영화였으면 택도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